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에 대해 불허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은아 기자, 이 쿠팡 사태가 이례적으로 정부와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낸 거죠? 네,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보 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정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오는 30일과 31일 청문회에 대해서는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현재 해외 거주하고 있고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7일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서 국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경우도 통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도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다며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쿠팡의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로 10년 넘게 재직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매년 6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습니다. 쿠팡은 지난 25일 유출자가 정보 3,300만 명을 빼갔지만 그중 3,000명만 저장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회수했다고 일방적으로 단독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정부와 이례적으로 대립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발표 내용도 국문과 영문부 미묘하게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수사 성과 브리핑을 앞두고 특검은 그간의 수사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재은 기자, 내일 브리핑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별도의 소환 조사나 기소 없이 그간의 수사 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는 수사 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과 관련 수사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현판식 바로 다음 날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특검에 소환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59일 만인 8월 29일 특검은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통일교 청탁 혐의, 명태균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주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과 함께 추가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받고 있는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기소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청탁 의혹 관련 김상민 전 검사 등도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에선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역량에 대한 의문도 각 당에서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경희 기자,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장 대표는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단심 농성을 시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생활과 관련한 비위 의혹이 나오는데 언제쯤 입장을 밝힐까요?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김 원내대표는 모레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자신과 가족과 관련한 논란을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분명한 권력형 특혜의 패턴이라면서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해서 사과가 늦어졌다는 건데 사과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궁금한 게 국내에 들어와서 청문회에 출석하느냐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입장문을 봤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청문회에 들어오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일종의 때운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왜 직접적으로 소통을 못했느냐.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안 다음에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판단한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과를 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고 본인의 잘못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건이 달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뒤늦은 사과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근데 이 김범석 의장의 이 입장문을 보면서 되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 네.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 예.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정부와 어떤 협력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25일 날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국회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뭐가 문제냐.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정부에 대해서 좀 들이받는 형국이 아닌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정부가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하느냐. 나는 협력해서 충분히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 주신 대로 6개 상임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문회에는 불출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 좀 말이 안 되죠. 오늘 이번 입장 발표된 입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정해진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쿠팡의 주 현안에서 이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까? 네. 더군다나 한 달 만에 나온 사과 입장 역시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납득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조사 결과 발표 그리고 일정을 통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이렇게 이미 이렇게 상정해 놓고 형식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네. 청문회는 청문회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여야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분명히 쿠팡 측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로 180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내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간의 공과 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공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전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를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방점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V0 사실상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했는데 역설적으로 특검이요. 알선수재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넘겼습니다. 기소했습니다. 뇌물로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알선수재는 일종의 이겁니다. 내가 물품을 받기 전에 내가 이거 해결해 주겠다. 일종의 해결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금품을 받고 나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 충분한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지시대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V0라면. 그런데 특검마저도 뇌물로 한 게 아니라 알선수재로 됐다면 제한적인 부분이 명확하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민중기 특검 자체가 본인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비상상 주식 고교 동문회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1억 원 넘게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공흥지구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강압 압박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도 하셨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분노하는 지점은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돈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민주당 인사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선택적 기소를 하고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작태까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검이 민주당 검사, 민주당의 어떤 추천을 받은 검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휘어진 정치 특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제 수사는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6개였습니다. 예. 네. 1호부터 13호까지가 구체적인 어떤 사건 대상이었고 14, 15, 16은 뭐 고소 고발 사건, 직무유기 사건 등이었는데요. 이번에 수사 기간 동안에 기소하지 못한 그러니까 수사가 다소 미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에 네. 여러 가지 구체적 의혹이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일가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심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한과 수사력의 한계 때문에 미처 아직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은 특검의 대상이었던 김건희 씨를 구속한 것 자체가 큰 성과이지만 전반적인 국정 개입과 관여에 대해서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국수본이 수사를 이첩받아서 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는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따져보면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보훈적 성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네. 대가성이 있다는 건데 사실 200만 원짜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엄청난 80만 당원들을 대표하는 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왜 김기현 의원까지 기소를 했냐면 사실상 가방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범 형식으로 같이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지만 이거를 청탁금지법으로 하면서 김기현 의원과 배우자까지 동시에 기소한 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통일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참 특단의 조치라는 걸 미리 말하면 그게 기미세기 때문에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절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그중에서 뭐 단식도 될 수 있고 삭발도 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보여줬던 필리버스터 24시간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저렇게 굉장히 힘들고 소수 야당 대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하는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서 뭔가 하나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논리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감정, 마음 그걸 공감대를 넘는 게 예.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대표, 민주당이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이 수사의 초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도 이 민주당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어떻게 입장 어떻습니까? 수사의 초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네. 수사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 통일교와 신천지의 문제는 단순히 관련된 이 종교인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몇 가지 금품 수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당에 개입하고 당의 전당대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서 실제 통일교 같은 경우에 그들이 꿈꾸던 정교 일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행을 한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 정권 인사들이 관여가 됐습니다. 예. 네. 신천지 역시도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양태로 국민의힘에 접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관련돼서 이 문제가 특검 얘기가 논의된 게 전재수 의원 관련된 얘기가 불거지면서 나왔지만 국민의힘에 관련된 인사들의 이름도 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일교와 신천지의 당 선거 개입이라든가 정치 개입 관련된 수사는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추천권 역시도 지금 민주당 특검법 안에 있는 법학교수협회라든가 법전협 또 대한변협이 명확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아닙니까? 이게 왜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사 대상과 추천권에 있어서 굳이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네.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병기 원내대표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엔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보좌진에게 시켰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왔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병기 의원의 자제분은 뭐 손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연기를 한다면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유 관련해서 뭐 페이퍼, 문서가 필요하다면 그걸 떼서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자제분의 예비군 훈련 날짜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누가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서류를 떼서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왜 본인이 못하며 이와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나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실에 있던 그 보좌진들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그거를 열심히 파고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알아내가지고 그걸 알아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의 어떤 무게감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내대표직을 내려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의원직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무게감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설마 그럴까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뭐 그게 이때 뭐 법률적으로 어떤 위법 불법을 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의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직접 지시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비춰지는데 최근에 보좌진들에 의해서 폭로되는 내용들이 일정 정도 이 공과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어서 이 부분 역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깔끔하게 이제 입장과 해명을 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어떤 뭐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30일 날 뭐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 관련된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정치권 지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이른바 명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30일 날 본인이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그거는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날 원내대표 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느긋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전 최소한 오늘 입장을 좀 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자기 객관화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는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위임된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 권한을 누리게끔 하고 그 보좌진들을 사실상 수족처럼 부렸다는 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한 논의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전장에선 거미줄 전쟁이라는 새로운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섬유 드론이 바꾼 현대전의 양상인데 어떤 모습인지 이루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한 마을. 하얀 실타래가 집과 도로, 하늘 위를 뒤덮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온 마을을 감싼 모습입니다. 이 실들은 광섬유 드론에서 나온 겁니다. 전파를 이용한 기존 드론 대신 섬유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호 차단과 위치 노출의 우려가 없습니다. 길게는 50km에 달하는 케이블이 내장돼 있는 광섬유 드론이
전장을 비행하다 서로 엉키면서 거대한 거미줄 같은 진 풍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Do not need to rely on a radio link, which can be spoofed or jammed. Your communication cannot be disturbed, and that has been extremely effective. 이에 맞서 또 다른 줄, 즉 하늘에 그물망을 쳐 드론의 실을 걸리게 하는 방어 전술도 전장의 일상이 됐습니다. 4년간 이어져온 우크라전이 이처럼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종전을 둘러싼 외교전도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종전한 막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토 할약 문제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전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자, 북한의 속내를 파헤쳐보는 북한의 보다 시간입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이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아이돌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막 올라온 영상인데요. 예? 27일 북한 헌법절 영상입니다. 이 보통은 엄숙한 분위기가 떠오를 텐데 마치 아이돌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하는 영상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죠. 네, 김정은이 이제 등장을 하자 이 체육복을 입은 10대 소녀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급기야 경호라인까지 들고 달려가 겹겹이 에워쌉니다. 네. 이 서로 팔짱을 끼고 옷깃을 잡으며 엉엉 우는데 소녀들이 하도 펄쩍펄쩍 뛰는 통에 김정은의 얼굴과 상체가 이리저리 흔들릴 정도입니다. 네,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대체 저 소녀들은 누군 겁니까? 네, 저기 나온 소녀들은 바로 지난달 피파 U1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북한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아, 이 김정은이 어린 영웅들을 헌법절 행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건데요. 이 10대 소녀의 눈물과 이 스킨십을 활용해서 자신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포장하려는 감성 통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결국 10대 소녀들을 이용해서 감성 정치를 펴고 있다는 건데 정작 김주의 행보는 주민들 분노를 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북한 삼지연시 호텔 준공식 영상을 보면요. 주인공은 김정은이 아닌 김정은의 딸 주애였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은 털가죽 코트를 입은 주애가 김정은과 손깍지를 끼고 걷는 거는 기본이고요. 네. 이 최고 존엄이라는 아버지의 어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올리기까지도 합니다. 이 실세인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도 엄두를 못 낼 행동이죠. 예. 북한에선 저런 모습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나요? 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내부에서도 망측하다는 분위기가 줄을 예?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이 북한은 스킨십에 굉장히 보수적인데 어린아이가 최고 지도자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니 당황했다는 겁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진짜 분노는 바로 이중잣대에 있습니다. 예. 이 한국 드라마만 봐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공개 총살을 시키는데 이 지도자에 따른 한국 드라마보다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니 주민들의 반감만 사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평양 한복판에서 우리 노래방이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50만 명이 넘게 본 이 북한 유튜브 영상인데요. 지금 평양 최고급 호텔이 서산호텔 노래방을 방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노래방 이용료는 1시간에 약 2만 원인데요. 이 북한 노동자 2달치 월급 수준입니다. 특히 직원이 건네준 리모컨과 책자를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K사의 노래방 기기 네. 로고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호텔 1층 로비에서는 우리나라 유명 포털 N사의 캐릭터 상품 인형들도 목격됐습니다. 물론 무단 복제품입니다. 이게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 핵잠수함까지 공개했던 만큼 저런 화면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을 이 적대적 이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 타도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지만 이 이면에는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동경이 침투해 있는 북한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모순과 복잡한 속내를 이태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관광 명소에 물 위나 하늘을 걷는 것처럼 투명한 바닥에 다리, 스카이워크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투입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지거나 거미줄만 가득해 관광 활성화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번진 스카이워크의 현 주소를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인도교입니다. 지상에서 10m 높이로 일부 구간에는 밑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5년 전 울산시가 강의를 걷는 짜릿한 경험을 제공한다며 6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강 아래 물길이 훤히 내려다 보여야 하지만 지금은 거미줄과 먼지가 더 먼저 눈에 띕니다. 여기 좀 밑에 뭐 청소를 안 해가 그런지 지저분하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계속 그렇죠. 포항시가 바닷가에 조성한 스카이워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설치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바닥 강화 유리는 잦은 흠집으로 뿌옇게 변했습니다. 기스 많이 나가지고 아래를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게 지금 조금 저도 오랜만에 오니까 그게 조금 달라졌네요. 다리 중간에 만든 해수풀은 악취 등의 문제로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포항시는 이 사업에만 140억 원을 투입했고 유지 보수 등 운영비로 매년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강화유리다 보니까 한 번 교체할 때도 비용이 몇백씩 들다 보니까 유리 말고도 다른 거기도 이제 조명 시설도 있고. 춘천 소양강에 설치된 스카이워크는 174m나 됩니다. 한 해 방문객이 6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였는데 전국에 비슷한 시설이 늘면서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시설 자체가 조금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왔다 갈 사람들도 거의 다 왔다 가셨고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 있는 스카이워크는 52개. 절반 이상이 최근 5년 사이 만들어졌습니다.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스카이워크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유의한다 싶으면 우주 생기는 시설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관광객 유치를 명목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카이워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5시간 넘게 줄을 서야 케이크를 살 수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건데 매장 앞에서 시작된 대기줄이 200m 떨어진 지하 상가까지 이어지는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줄이 늘어서니까 성심당에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임산부 프리패스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지금 성심당에 동행할 임산부를 찾습니다. 이런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동행을 할 임산부에게는 3만 원을 드리겠다. 이런 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을 임산부라고 밝힌 사람은 내가 동행해 줄 테니 2만 원을 달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임산부 프리패스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돈 주고 사는 또는 돈 받고 파는 세치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심당에서 만든 조치인데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편리함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성심당에서 이런 사람들 적발하기 위해서 이 산모수첩이라든지 뭐 임신 확인서, 신분증 이런 것들을 대조하고 강화하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임산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임산부 프리패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면 관련 배려 축소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편법 이용자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처럼 성심당의 긴 줄을 좀 분산시키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I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 중구가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2만 명에서 성심당에서 3만 명가량 몰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 성심당 줄서기 현황을 AI로 분석해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객이 이 반경 50m 내에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 3만 명 가까이 몰린다 보면 피크타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피크타임을 예측해서 덜 기다리는 시간대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렇게 인기가 뜨겁다 보니까 성심당에서 산 케이크를 비싼 가격에 되파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죠. 사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케이크값 참 비쌉니다. 네. 호텔 케이크는 10만 원대를 육박하기도 하고 뭐 가장 비싼 케이크 50만 원대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들렸는데요. 성심당에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케이크 2.3kg 그러니까 상당히 대용량인데 가격은 49,000원이라고 해요. 네. 가성비 케이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케이크 대신 구매해 주겠습니다. 이런 글들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49,000원 가격에 2배에서 3배가량 되파는 일들도 지금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성심당 이런 행위들 금지하고 있고요. 법적 제재 가능성도 경고해 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뭐 제품의 변질이라든지 파손 위험이 있는데 이 역시 이 돈벌이나 편리함에 관련 리스크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입니다. 이 리스크 팔거나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로 배우 김영옥 씨 소식입니다. 이 김영옥 씨가 하반신 마비에 있는 손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애틋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김영옥 씨 심경 직접 들어보시죠. 걔가 많이 아플 때마다 또 여기 영옥이 생각이 또 난다.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도 이렇게 딱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일상생활 저렇게 하는데. 잊어버리긴 어떻게 잊어버리냐. 근데 우리 앞에서는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릴 수는 없는데 잊어버린 척하고 그냥 살았지. 내가 손주가 그런 큰일을 당하고 사고 당하고 뭐 지금도 체면을 건다고. 아니 우리가 누구든지 닥친 일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걸 모든 거를 체념 안 하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 아니니. 그러니까 이 국민 할머니로 통하는 김영옥 씨. 그런데 남모르는 아픔을 현재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인도를 덮친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손주가 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신 마비 상태로 10여 년째 지내오고 있는데요. 이 손자를 돌보던 딸의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딸 대신 내가 돌보겠다. 그래서 김영옥 씨가 손자를 돌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가족의 아픔, 사실 김영옥 씨의 밝은 모습에 이런 큰 아픔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네네. 이 아픔을 숨긴 채로 대중에게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감동적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런 김영옥 씨 마음을 위로해주는 아주 나이를 초월한 후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주연 씨나 딘딘 같은 풋풋한 후배들인데 아주 특별한 인연을 잘 이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원 씨 하면 몬스타엑스 멤버잖아요. 네. 주원 씨하고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김영옥 씨가 이 한 종편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이때 이제 힙합퍼로 출연을 했던 건데 김영옥 씨에게 힙합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몬스타엑스의 주원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 지금 9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원 씨가 군대에 복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 복무 시기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또 올해가 몬스타엑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데 올해 몬스타엑스가 10주년 콘서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콘서트 현장에 김영옥 씨가 주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콘서트 현장을 찾았던 관객 가운데 김영옥 씨가 최고령 관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딘딘 씨하고도 함께 식사를 할 만큼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장르가 맺어준 손자 같은 그런 관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출연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 이렇게 형성된 가족 같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관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또 이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정승환 씨와 듀엣으로 어느 60대의 노부부의 이야기를 불러주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김영옥 씨가 젊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화제가 된 이슈들 권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인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눈이 내릴 텐데요. 경기 동부에는 1에서 3cm, 강원 산지에는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눈발이 굵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중심으로 건조특보 내려진 가운데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낮 최고 서울 6도, 대전과 대구 8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눈비가 그치고 나면 올해 끝자락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8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